다시 또 이제 우리 그 10주차입니다. 그러니까 10주차 그 토익 강의, 동영상 강의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까지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고, 11주차에 여러분, 보강주 다음에 11주차에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치는데, 대면 수업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바로 시험을 치는 거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생각은 시험 범위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입니다. 시험 범위는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가 1주차부터 7주차 강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고, 그리고 이제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우리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그 수업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의 동일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래 영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답만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만이 문제에 대한 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외우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번 중간고사 때 뭐 대학 입학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엉뚱한 형태의 시험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수업 자료는 7쪽입니다. 수업 자료 7쪽에 챕터 7이에요. 챕터 7, 챕터 8이네요. 그죠? 챕터 8. 형용사입니다. 자, 요거를 공부할 건데,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첫 시간에 다 공부를 했어요. 형용사가,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위치가 명사보다 앞에 나오겠죠. 그죠?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게 형용사가 위치하는 거죠. 뭐뭐 하는입니다. 뭐뭐 하는 명사라고 번역되는 거. 요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사를 먼저 쓰고 형용사가 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번역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걸 꾸며줄 거니까 땡땡 하는 명사라는 번역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요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m is죠. 비동사입니다. 비동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become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become도 비동사하고 동일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remain까지 외워두시면 거의 뭐 하자가 없을 겁니다. 자, 요 정도 동사들입니다. is나 become이나 remain 같은 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따라 붙어야 돼요. 이게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건데 그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요 위치만 외우시면 됩니다. is 다음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make입니다. make, find, 알게 되다, leave, 남겨두다, 상태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keep,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sider, 간주하는 거죠. 요런 식의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뒤에 반드시 명사 플러스 명사가 꼭 나와야 돼요. 뒤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요게 포인트예요. 자, 요렇게 이제 위치는 총 4군데 위치가 있습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의 종류가 2가지가 나오는데, 요 자리에 가로를 비울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요 자리에 가로를 비우거나, 형용사가 답인지 부사가 답인지를 고르는 문제예요. 명사가 답인지 동사가 답인지 그걸 고르는 건데, 당연히 이제 위치가 형용사 위치니까 형용사가 답이에요. 그러면 1, 2, 3, 4번 4가지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A부터 B, C, D까지 있는 그 보기들을 보면서 이 C번에 있는 요 단어가 형용사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이 자리가 가로가 비어졌어. 근데 보기를 봤는데 보기 4가지 중에서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가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 형용사가 2개나 나오는 거예요. 스펠링도 비슷해. 그러면 첫 번째 형용사하고 두 번째 형용사의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인데, 그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까지 2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위치만 보면 풀리는 문제, 그 다음에 위치 말고 두 번째가 형용사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죠. 형용사의 의미상의 차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까지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수업 자료에 보시면 7쪽에 큰 3번에 보면 주의해야 할 형용사 해가지고 단어들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잘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로 넘어가 보세요. 수량 형용사는 2번입니다. 2번에는,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했던 거죠. 자, 수량 형용사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놓치기는 너무 아까워요. 자, 수량 형용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many나 few나 a few, 그 다음에 all, other, several, 요 6가지 단어입니다. 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셀 수 있고 없고보다는 복수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각각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죠. much, little, a little, 그 다음에 o라고 짝을 이루는 단어가 every잖아요. every 혹은 each, 그 다음에 another. 자, 요렇게 6가지 단어는 반드시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셀 수 없는 게 아니고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냥. 요거 두 가지만 잘 놓치지 말고 기억했다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원급, 비교급, 최단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원급 형용사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비교급이나 최단급으로 바뀌더라도 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도 위치는 바꾸면 안 돼요. 왜? 품사가 형용사인 거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pretty girl이 있어. 예쁜 소녀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게 원급 형용사예요. 위치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형용사 위치 맞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더 예쁜 소녀라는 말을 바꾸더라도 이게 prettier girl이잖아요. prettier girl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더 예쁜 소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분명히 비교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위치는 어때요?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원급하고 비교급이 바뀌긴 했지만 품사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형용사들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예쁜 소녀라는 말도 the prettiest girl. 최상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뭐는 안 바뀌어? 명사보다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형용사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품사가 동일한 거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쪽 이제 맨 마지막 아래쪽입니다. 7쪽 맨 아래쪽에 문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의 문법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한 문제 풀어나가면서 각 문제마다 어떤 문법 내용과 어떤 어휘들이 적용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형용사 파트는 토익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우선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가 feel free to contact any of our representative예요. 자, 이게 feel free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것도 외워야겠죠. 형용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거 다 공부하세요. feel free to do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든지 do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feel free to do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ontact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락을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겠죠. contact은 항상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to 안 씁니다. 전치사 to 안 씁니다. 이 명사에게,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나한테 편하게 전화해 라고 할 때 feel free to contact me예요. contact me라고 합니다. contact to me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representative 중에 한 명에게, 자, 이게 대표자 정도의 번역인데 토익에서는 그렇게 또 번역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외웠잖아요. 이게 대표자라고 외웠는데 이게 알고 보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익 시험에서는 representative가 나오면 직원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 그 누구에게든 아무에게나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를 해주십시오. 연락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만약 뭐하면 혹시 당신이 뭐 가지고 있다면이에요. 자, 뭐를 가지고 있냐면 가로 inquiry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inquiry가 질문 사항입니다. 묻고 싶은 거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따져봅시다 이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예요. 동사 뒤에 명사 나와야지. 이게 명사입니다. inquiry. 근데 내용상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의사항이든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은 질문인데 땡땡 하는 질문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either A or B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C에 나와 있는 none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뭘 외워둬야 되냐면 none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no하고 one이 합쳐진 거예요. no, one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명사처럼 쓴 겁니다. 이건 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거기다 대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요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퓨로 갈까요? 자, 퓨로 가보니까 이건 또 뭐냐면 퓨 다음에는 앞에서 우리 수강 형용사 공부할 때 퓨 다음에는 복수를 쓰는 거는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형태는 맞아떨어지는데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퓨하고 어퓨의 차이가 뭐냐면 퓨는 거의 없는 거고 어퓨는 조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형태는 맞는데 퓨 플러스 복수는 맞는데 퓨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형용사도 맞아. 근데 집어넣고 나서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만약 당신이 질문할 게 거의 없다면이에요. 거의 없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질문할 게 혹시 있다면 전화를 달라고 해야지 질문할 게 없는데 왜 전화를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용이 안 통해. 요거는 문법이 안 돼. 또 품사가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any밖에 안 남은 거예요. an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로 쓴 거고 어떤이 되겠죠. 어떤 문의사항이든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 직원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역시 토익이라는 그 어떤 시험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유명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2번을 봅시다. 자 2번이 8쪽입니다. 수업자료 8쪽으로 넘기시면 자 2번 내용은 자 이번에는 it is important로 시작해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가짜 주어를 썼습니다.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대리 얘가 중요한데 all the document의 모든 서류들 자, 이게 이제 진짜 주어 자리 때문에 저는 대시입니다. 모든 서류들이 이게 나왔어요. 주어 자리에 나왔어. 근데 뒤에 대시 또 나온단 말이야. 대시 나오는 거는 이게 서류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어떤 서류들이냐면 관계 대명사입니다. We deal with here. 자, 여기에서 우리 회사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번역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땡땡땡땡 하는 명사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다가 아니고 다루는 그 모든 서류들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 kept. 자, 이게 동사가 나오네요. 여기 be라고 하는 게 원래는 should be인데 should를 생략한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should be kept입니다. 보관되어져야만 해. 그리고 이게 딱 가로가 펴진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가주어, 진주어를 다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it is important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that's만 딱 놓고 보면 접속사 that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동사입니다. 모든 서류들은 보관되어져야만 해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문장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아, 조심을 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알고 보니까 부사가 아닌 거야, 이게. 왜 부사가 아니냐면,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형용사 위치 4가지 잡아줄 때 4번째 위치입니다. 4번째 위치가 뭐냐면, make나 find나 leave나 keep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 플러스 형용사를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요 명사입니다. 요게 주어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주어로 내려가야 돼. 아, 명사가 먼저 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keep이 is kept로 바뀌는 거예요. be 플러스 kept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동태를 쓴 거예요. 쓰고 나서 뒤쪽에 남아있는 형태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는 원래 is 플러스 pp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원래 형용사 자리니까 여기도 그대로 형용사가 들어가야겠네요. be kept 형용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be kept 다음에 이 자리가 형용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kept 때문입니다. 원래 keep이라는 동사가 keep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be kept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어.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confidential, confidence, confidentially, confident가 나왔잖아요. 자, A번이 형용사 confidential입니다. 자,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B에 있는 confidence는 자신감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C번에는 confidentially는 부사예요. 자,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confident가 있습니다.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골치 아프네요. be kept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보기 보니까 형용사가 2개예요. 다시 또 골라야 돼. 자, 이번에는 당연히 뭘 해야 돼? 문법은 이미 끝났고 문법으로는 형용사가 답일 때까지 갔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요 단어하고 요 단어의 의미가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외워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confidential이라는 요 단어는 기밀의 하는 뜻이에요. 비밀입니다. 그죠? confident라는 요 단어는 자신 있는 애예요. 둘 다 형용사는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뭐의라고 번역되거나 이렇게 번역되거나 니은 받침으로 번역되는 거잖아요. 이걸 형용사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형용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서 답은 주어가 서류잖아요. 서류는 어떻게 보관되어야 돼? 비밀리에 잘 보관되어야 될 거잖아요. confidential의 답인 거예요. 자신 있는 애 아니고 비밀리에 보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 단어가 중요한 거냐면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겠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 관련은 각 회사가 목숨 걸고 지금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마산대학교도 모든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학교 직원쌤들이 아주 비밀리에 잘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비밀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confidential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토익 시험에 매달 나오는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안 해요. confident는 자신 있는 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confidential이 돼야 돼.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3번은 보기부터 볼까요? comprehensive, comprehensively, comprehending. 자, 이거는 이제 형용사가 좀 쉬워요. 자, 일단 위치부터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위치가 아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위치만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자, 3번에서 문장을 이번에는 다 보지 말고 조금만 봅시다. recently published예요.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땡땡이 나오고 나서 동사가 publish가 나와서 출판했습니다. 출간했어요. 여기 동사입니다. 자, 출간을 했는데 뭐를 출간했냐면 가로 리서치 스타디예요. 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명사가 나와야 돼. 때문에 명사 나와야 돼. 동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플러스 리서치 스타디예요. 이게 연구라는 뜻의 명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다 나왔죠. 문장의 순서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주어가 출간을 했습니다. 뭐를? 요 연구를 출간한 거예요.
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자, 끊어준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부정관사 어하고 명사는 이미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는 요 자리가 여기는 요 명사를 꾸며줄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이게 형용사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형용사 중에서도 보기 4가지 중에 형용사가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있고 comprehending도 있습니다. ing도 형용사가 기억나시죠? ing나 pp는 형용사의 한 종류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재밌는 문제인데 분명히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 4가지 중에 한 단어는 원래 형용사고 또 하나는 현재 분사가 나왔어. 이론적으로는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는 의미를 구분해야 되는데 의미 구분하기가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면 답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찍을 때 뭘 답을 하시면 되냐면 형용사와 ing가 같이 나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그러면 거의 99.9%는 뭐가 답이냐면 형용사가 답이에요. 이걸 형용사 우선 원칙이라고 그래요. 굳이 ing를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comprehensive라고 하는 단어는 뜻 자체가 포괄적인입니다. 뜻을 외우세요. 그냥 여기 더 낫습니다. 아니면 종합적이네요. 종합연구입니다. 근데 comprehending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이게 독해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입니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책으로 냈는데 퍼블리스가 책으로 내는 거예요. 주어가 책으로 냈는데 뭘 냈겠어? 아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들을 책으로 내었다가 자연스럽지 거기다 이해하는 연구 결과는 어색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 아, 그래서 답이 이게 3번 문제는 정답이 보기 B에 있는 comprehensive가 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번역을 해봅시다. The Labor Review Board라는 이 위원회가 최근에 책으로 냈습니다. comprehensive research study예요. 포괄적인 연구 결과들을 책으로 낸 거예요. 뭐에 관해서? On the effects, 효과죠. of a 20-minute break on the efficiency of factory workers입니다. 20분간 휴식을 하는 것이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efficiency가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작업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포괄적 연구 결과들을 책으로 출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omprehensive research study가 답이구나 하는 걸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4번은 자,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건데 4번은 요거는 단어만 외웁시다. 품사의 위치도 봐도 돼요. 소위 말해서 전치사 at하고 가로 prices가 나왔잖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이미 나올 거 다 나왔어. 그러면 여기 아래는 이거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자, 이걸 외워두시면 돼요.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값싼 가격이라고 할 때 at a low price입니다. 이게 싼 가격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비싼 가격은 at a high price를 쓰는 거예요. low나 high를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expensive나 cheap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최근 토익 시험에서 요거하고 뜻이 같은 단어로 뭐가 나오냐면 at an affordable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아주 핫한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토익은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토익 시험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at an affordable price. 값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low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지금 요즘 요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묶어서 외워도 돼요. at an affordable price입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on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이유가 prices 복수니까 앞에 on을 뺀 거예요. at affordable price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수형이 되면 앞에 on 들어가고 at an affordable price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값싼 가격에 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4번 문장을 번역해 보시면 if you wanna purchase modern furniture items예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현대적인 가구 물품을 구매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가격대? at affordable prices입니다. 보기 C가 답이겠죠. 저렴한 가격대에 구입하기를 원하시면 please visit one of our offline stores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프라인 매장 중에 한 군데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값싸게 아주 좋은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맥으로 4번 문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주 1차 시는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해둡시다. 자, 해두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2차 시 공부를 또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되는데 5번 문제부터 남아있는 문제를 또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문법의 포인트, 어휘의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정리해서 외워두셔야만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잠시 후에 다시 또 2차 시 때 또 수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